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져 온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낸 평범한 회사원 여자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악연은 차소영이라는 이름의 제 친구를 말합니다. 지금은 차소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지긋지긋한데요. 처음 소영이를 알게 되었을 때만 해도 저는 소영이가 너무 고맙고 심지어 꼭 은인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사와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역도 살던 곳에서 많이 떨어지고 학교도 달라지다 보니 너무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었죠. 제가 성격이 좀 소심한 면도 있고 내성적이기도 하다 보니 전학 온 초반에는 친구를 잘 못 사귀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준 게 소영이었어요. 저한테 어디 사느냐, 원래 있던 학교는 어디였느냐, 전학은 왜 온 거냐 등등 이것저것 관심 있게 물어봐 주었는데 낯선 곳에서 적응도 못하던 저는 그런 소영이의 관심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영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친해지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다른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게 되면서 학교 적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조금 적응을 하고 나서 보니 알겠더라고요. 소영이는 원래 반에서 친한 친구가 별로 없는 애라는 것을요. 왕따라거나 그런 것까진 아닌데 그렇다고 친하게 잘 지내는 무리나 친구들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영이도 외롭던 차에 마침 전학 온 저랑 친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 입장에선 외롭고 낯설어하는 저에게 먼저 말 걸어주고 이것저것 알려준 친구다 보니 소영이에게 너무 고마웠고 계속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사는 동네도 같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소영이랑 왜 친하게 지내느냐고 묻더라고요. 미래야, 근데 너 소영이랑 친하잖아. 소영이랑 잘 맞아? 괜찮은데? 왜? 아니, 소영이 원래 너 전학 오기 전까진 반에서 좀 은따였거든. 은따? 은근히 따돌림 당했었다고? 소영이가 왜? 왜긴, 걔 성격 너무 이상하니까 그렇지. 소영이가 성격이 이상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네가 다 안 겪어봐서 그래. 걔 가만 보면 좀 너무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지 않아? 말도 좀 기분 나쁘게 잘하고. 또 이간질도 잘한대. 그런 거 소문나서 친구 없는 거잖아. 소영이가? 저는 의외더라고요. 제가 보는 소영이는 그냥 평범하고 수다스러운 친구인데 사실은 성격 이상하고 이간질 잘한다고 반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좀 의외긴 했지만 남들이 소영이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다고 해서 저까지 소영이랑 친구 사이를 그만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도 의리가 있지. 저 외로울 때 먼저 말 걸어주고 친해진 친구인데 주변에서 안 좋게 좀 말한다고 당장 멀어질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소영이랑도 잘 지내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는데요. 언젠가부터 다른 친구들이 저까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소영이가 걔네들한테 제 뒷담과 이간질을 엄청 해서였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소영이는 저를 이용해서 다른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어 했고 또 한편으론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너무 친해지는 것을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전하고 이간질을 시키면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망치려고 했던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고 졸업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만요. 어쨌든 소영이의 이간질 때문에 저도 다른 친구들하고 사이가 좀 소원해졌고 결국 저는 소영이랑 가장 친한 친구로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들어갈 때 소영이가 저랑 같은 학교, 같은 과 지원을 하더라고요.
말은 저한테 우리는 꿈이 같다라고 하는데 제 기억에 소영이는 다른 과를 지원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저랑 같은 학교, 같은 전공을 지원한다고 하는 거였죠. 어쨌든 그렇게 같이 지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붙었고 소영이는 떨어졌습니다. 소영이는 재수를 할 거라고 했고 저는 졸업 후 대학생이 되었어요. 소영이가 재수를 하는 동안에도 같은 동네다 보니 틈틈이 자주 봤는데 소영이는 저더러 나도 꼭 내년에 너랑 같은 학교 들어갈 거니까 좀만 기다려줘. 우리 같이 학교 다니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영이는 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과로 들어왔어요. 소영이가 한 학년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선배인 셈이었죠. 그렇긴 해도 친구다 보니 자주 어울렸고 제가 친하던 선후배들도 소영이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어울리게 되었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이어서 대학교까지 소영이랑 같이 다니면서부터 어느 순간 묘하게 좀 꽁깃꽁깃하고 쎄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소영이가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엄청 따라했거든요. 옷차림부터 머리 스타일, 심지어 취향이나 말투까지도요.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머리를 단발머리로 잘랐어요. 그리고 옷도 좀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꽃무늬 원피스라던가 레이스 달린 가디건 같은 거요. 반면 소영이는 처음에는 저한테 미래야, 너는 꽃무늬를 왜 이렇게 좋아해? 나는 꽃무늬 이런 거 유치하고 촌스러워서 싫던데. 나는 좀 무늬 없고 깔끔한 스타일이 좋아. 라고 제 취향을 비아냥거린 적도 있습니다. 나는 꽃무늬가 좋고 이런 여성스러운 옷 스타일이 잘 어울리고 좋다고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소영이가 단발머리를 하고 있고 옷도 저랑 비슷하게 입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유치하다고 했던 꽃무늬 블라우스나 하늘하늘한 레이스가 달린 옷 같은 걸 말이죠. 오죽하면 한 선배가 소영이의 뒷모습을 보고 저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였어요. 네일아트 같은 것도 저는 단색으로 하나만 바르는 걸 좋아하고 소영이는 큐빅 같은 걸 많이 얹어서 화려하게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네일도 저처럼 단색으로 하나만 바르고 다니고 나는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깔끔하게 바르는 게 좋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취향을 따라해놓고 늘 본인의 원래 취향인 양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기분이 묘할 때가 많았죠. 제가 하루는 연분홍색 후드를 입고 있었는데 저보고 참 알록달록한 거 좋아해 비아냥하더니 얼마 뒤에는 똑같은 후드티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옷 내 거랑 똑같네? 그랬더니 갑자기 막 호들갑을 떨면서 너도 이거 있어? 이 옷 가지고 있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입고 다니기 창피하게. 막 그럽니다. 자기 입으로 제 옷 색깔 유치하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똑같이 따라 사고 또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자기는 원래 있었던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옷뿐만 아니라 취향도 그렇습니다. 제가 찐팬으로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소영이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이나 영화가 너무 자기 취향이고 팬이라면서 저한테 들었던 얘기를 마치 자기 생각인 것 마냥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저를 따라한다는 걸 알았는데 초반까지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왜냐면 주위에서 누가 뭘 했는데 그게 좋아 보이면 따라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소영이랑 저는 가장 친한 친구니까 친구끼리 서로 취향 같은 게 닮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내가 하는 게 소영이 눈에는 예쁘고 좋아 보이나 싶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 슬슬 저도 불쾌해지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마치 제가 자기 스타일을 뺏어한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하니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일부러 저한테
미래야, 근데 너 방학 때 염색하고 온 거, 그거 내가 염색한 거 보고 예뻐서 따라한 거야? 내가 한 게 예뻐 보였어? 라고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색깔로 염색도 제가 먼저 한 거였고 소영이가 보고 나중에 따라한 거거든요. 그런데 꼭 주변의 말은 제가 자기를 따라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게다가 은근히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자기를 따라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면서도 당해보면 은근히 사람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제 모든 것을 작정이나 한 듯 다 따라하는 것도 황당한데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따라쟁이인 양 얘기를 하고 다닌다니까요. 저는 너무 기분 나빠서 참고 참다가 결국 소영이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옷이나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취향 같은 것까지 왜 내가 하는 것을 다 따라하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소영이는 몹시 기분 나빠하면서 내가 뭘 너를 따라해? 너 말 웃기게 한다. 아니, 옷도 너는 원래 이런 스타일 유치해서 싫어한다고 했잖아. 근데 요즘 보면 나랑 너무 비슷한 스타일로 입어. 참나, 미래야,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유명한 셀럽이라도 돼? 내가 뭐 때문에 너를 따라하겠어. 옷을 네가 직접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너도 결국 인터넷이나 백화점 가서 사는 거잖아. 그냥 기성품 사는 건데 그게 어떻게 너를 따라하는 거야? 그냥 있는 거 사는 것뿐인데 너 그거 너무 자의식과잉 아니니? 하는데 확 민망하더라고요. 한두 개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지켜보다가 말한 건데 저런 식으로 무언을 주듯 말하는 겁니다. 네가 뭐길래 내가 따라하겠냐는 식으로요.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한두 번이면 말도 안 해. 지금 네 가방을 봐. 그 가방 안에 든 쿠션 팩트 지갑까지 나랑 똑같아. 게다가 그 가방도 나랑 색깔만 다르지 디자인 비슷하고. 그러니까 소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말인데 너야말로 왜 내가 하는 거 다 따라해?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널 따라했어? 네가 지금 말하잖아. 화장품, 지갑. 야, 이거 다 내가 먼저 산 거잖아. 아닌데? 내가 먼저 샀는데? 그리고 다른 선후배들도 얘기해. 가만 보면 미래가 소영이 너무 따라한다고. 소영이가 하는 게 다 좋아 보이나 보다 그러던데? 나도 너한테 그만 좀 따라하라고 말할까 하다 안 한 거거든? 라는데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갑자기 소영이가 무섭기도 한 겁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따라해놓고 오히려 저보고 왜 따라하느냐고 몰아붙이는 데다 자기가 먼저 했다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데 불쾌하다 못해 소영이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에게 소영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소영이 성격 이상하다고 했던 말이요. 저는 소영이가 이상하게 느껴졌고 얘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게 좋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같이 다니고 같이 엮여 있는 사람도 많았기에 따로 지내기에는 불편함이 많았어요. 학년은 달라도 교양 수업 같은 건 같이 듣는 수업도 많았고 같이 친한 선후배들도 많았고요. 그쯤 되니 소영이랑 멀어지고 싶어도 상황상 그게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영어를 많이 못해서 어학 공부도 해야 했는데 마침 아는 친척분의 소개로 좀 저렴하게 어학연수를 갔다 올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저는 어학연수를 갔다 오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학교 휴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년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고 1년 동안 어학연수를 가기로 한 거죠. 마침 소영이랑 껄끄럽기도 했는데 가고 싶었던 어학연수의 기회가 생겼다 보니 부모님과 상의해서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그맘때 소영이랑 사이가 그닥 좋지는 않아서 휴학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학기 휴학을 했다는 걸 알게 된 소영이가 연락이 와서 왜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휴학을 하느냐 어쩌냐 하더군요. 저는 소영이에게 정이 좀 떨어진 상태여서 그냥 그렇게 됐다고 그동안 잘 지내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학연 수비를 벌기 위해 반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소영이가 자주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멀어지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르바이트를 끝낸 후 어학연수를 1년간 다녀왔어요. 가 있는 동안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반년은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 모으고 복학을 했습니다. 2년간 휴학을 한 셈이지만 저에게는 중요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죠. 저는 3학년으로 돌아왔고 소영이는 그 사이에 졸업을 했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 전처럼 가깝게는 안 지내고 이런저런 연락 정도는 주고받고 안부 정도 물으며 지냈죠. 저도 예전에는 소영이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많았는데 2년이란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또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 예전에 그 안 좋았던 마음들이 많이 희석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나도 그때 너무 어렸구나. 옷 따라 입는 거 그게 뭐라고 나도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보다 싶어서 지난날의 제 행동이 좀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소영이와 관계가 풀어지면서 연락을 종종 주고받고 한 번씩 다 같이 보기도 하는 사이가 됐죠. 저는 복학 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다행히 졸업 전에 지금의 회사로 조기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회사였고 오랫동안 목표로 해왔던 직장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기뻤어요. 소영이는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리지 않고 네일아트를 배운 뒤 네일샵을 차려서 운영을 했어요. 사실 애초에 소영이는 저희과 전공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간 전공을 따라온 거다 보니 학교 다니는 내내 성적도 안 좋고 전공 공부에 흥미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졸업 후에 전공을 살리지 않고 바로 다른 일을 한 거였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 선배가 저한테 남자 소개해 줄 테니 소개팅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선배랑 어떻게 하는 사이인데요? 내가 와이프랑 자주 가는 단골 레스토랑 수셰프야. 외국에서 학교도 나오고 요리 쪽으로 능력 좋아. 그 레스토랑도 잘 되고. 아, 정말요? 대학교도 외국에서 나오고 외국물 오래 먹어서 그런지 매너도 좋고. 나랑은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사람 너무 괜찮아. 한번 만나봐. 라며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남자를 만나보게 되었어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몸매였는데 좀 날카로워 보이면서도 매력적인 인상이었죠. 선배의 말대로 그 남자는 매너도 정말 좋고 자상한 성격이었습니다. 아는 것도 많아서 첫 만남이었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할 정도였어요. 그 남자와 저는 그 후로도 여러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점차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밝고 착한 것 같다면서 저 같은 여자를 늘 꿈꿔왔고 기다려왔대요. 그러면서 저라면 늘 자기를 믿어줄 것 같고 지지해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사이면 당연히 믿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그 남자는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저만은 자기를 믿어달라느니 그런 소리를 잘했어요. 훤칠한 외모에 외국에서 요리학교 수료하고 잘 나가는 레스토랑의 대표 셰프로 있는데 세상이 뭘 어쨌다고 자꾸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남자는 저에게 자기를 믿어주고 지지해달라는 것을 자주 얘기했습니다. 아, 이 남자는 인정욕구가 큰 사람인가 보다. 내가 그만큼 이 사람을 많이 인정해주고 보듬어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남친과 저는 1년 가까이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쉬는 직장인이고
남친은 주말이 가장 바쁜 레스토랑 셰프였기 때문에 저희는 평일에 짬을 내서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서로 많이 좋아했고 저도 남친에 대한 마음이 점차 커졌습니다. 그맘때 남친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결혼하고 이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이 좋았고 결혼 생각까지 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친은 결혼 준비하면서 아예 동거도 하자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결혼 전에 동거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살지는 않고 대신 자주 남친네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친네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실 때도 있었고 장을 봐서 제가 음식을 해놓을 때도 있었어요. 남친은 요리하는 게 업이기 때문에 집에서까지 요리를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았어요. 반면 저는 요리하는 게 취미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종 남친네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죠. 아직 결혼 전이었지만 마치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결혼 준비도 했어요. 예식장도 찬찬히 알아보고 신혼여행지도 찾아보면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준비해 가기로 했죠. 그러다가 제가 결혼 준비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소영이가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일하는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고 소영이 말고도 다른 대학교 친구들도 같이 약속을 잡았는데요. 공교롭게도 다른 친구들에게 일이 생기면서 결국 소영이만 남친네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날로 약속을 바꾸자고 했는데 소영이는 오늘도 보고 다음에도 보자면서 제 남친이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바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약속 시간이 7시 반이었고 저는 시간에 맞춰 갔는데 소영이는 벌써부터 먼저 와 있었고 제 남친과 웃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소영이는 웃으며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왔어? 좀 늦었네. 늦었다고? 아니야, 우리 7시 반까지. 민구 씨랑 얘기 나누고 있었어. 민구 씨가 기다리기 지루하겠다고 에피타이저까지 만들어주시더라고. 하면서 음식을 자랑하더라고요. 7시 반까지 보기로 했는데 먼저 와 있었고 벌써 제 남친이랑 대화 나누고 친해지기까지 했다고 생각하니 좀 놀랐습니다. 소영이가 친화력이 장난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도 자리에 앉았고 남친은 바쁜 일만 끝내고 자리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친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소영이와 저는 식사를 하는데 소영이가 그러더군요. 야, 민구 씨 너무 근사하다. 요리하는 남자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근데 너 저렇게 마른 남자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 덩치 큰 스타일 좋아했잖아. 내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이 좀 그렇지 않았나? 에이, 사귀었다고 해봤자 한 명인데 그 사람도 그렇게 덩치 크진 않았어. 그리고 민구 씨 요리를 오래 해서 그런지 말라 보여도 장근육 많고 탄탄해. 치, 남자친구 자랑하니? 아, 그건 아니고. 너 근데 그거 알아? 뭘? 사실은 민구 씨 원래 내 남친 될 뻔했었다? 라는데 저는 소영이의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찬우 선배가 민구 씨 소개해 준 거지? 사실은 찬우 선배가 나한테 먼저 얘기했거든. 소개 받아보라고. 아, 진짜? 몰랐네. 근데 내가 깠어. 그때 별로 남자 만날 기분도 아니고 해서. 내가 까니까 어쩔 수 없이 대타로 너 소개시켜 준 거잖아. 아예 몰랐지. 만약 내가 그때 그냥 소개 받았더라면 어쩌면 민구 씨랑 나랑 잘 됐을지도 모르겠다. 라는데 듣는 저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소개팅이었는데 제가 대타였다고 하고 제 남친이랑 원래 자기가 잘 될 뻔했다고 하는데
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얘 진짜 여전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표정을 고치니 소영이가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래? 내 말 혹시 기분 나빴어? 라길래 저도 대놓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니지. 그것도 내 남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만든 이런 자리에선 더더욱. 뭘 그렇게 정색을 해, 무한하게. 나는 그냥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그 말이지. 근데 소영아,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만약 내가 아니랑 너랑 소개팅을 했어도 꼭 잘 됐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니? 나랑 민구 씨가 인연이니까 잘 된 거고 결혼 이야기도 오가는 거지. 저도 그때는 기분 나빠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영이의 표정도 싹 굳더라고요. 그야 그렇지. 너랑 민구 씨가 인연이니까 잘 된 거겠지. 근데 내 말은 원래는 나도 민구 씨랑 소개팅 할 뻔했다. 그냥 그것뿐이야. 또 사람 일 모르는 건데 어쩌면 소개팅 했었으면 잘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말대로 사람 일 모르는 거긴 한데 이런 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듣기엔 좀 그래.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고 소영이도 당황하더라고요. 평소에 저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겠네 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도 엄청 공격적으로 받아쳤거든요. 왜냐면 그 순간 대학 다니는 내내 내 모든 걸 따라하고 도리어 자기가 먼저 했다고 우기던 그 모습들이 떠올랐고 저도 확 기분이 상했던 거죠. 하여튼 제가 쏘아붙이자 소영이도 표정이 좀 떨떠름해졌습니다. 그렇게 냉랭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남친이 바쁜 일은 끝내고 저희 옆에 잠시 앉더라고요. 그러자 소영이는 표정을 싹 바꾸고 음식 너무 맛있어요, 셰프님. 그러면서 애교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남친도 막 민망한 듯 웃더라고요. 맛있게 드셔주시니 감사하네요. 저는 음식은 잘 못하는데 음식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보면 신기해요. 외국에서 요리학교 나오셨다면서요? 원래도 요리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예, 원래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좀 더 딥하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죠. 와, 그렇구나. 외국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하면서 일부러 작정이나 한 듯 몸까지 틀어서 제 남친에게 질문 폭탄을 하는 겁니다. 누드슨까지 지어가면서요. 저는 지켜보면서 유치하다 싶었고 괜히 소개해줬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소용이더러 너랑 소개팅 했었다고 해도 내 남친이랑 너랑 잘 되진 않았을 거다라고 하니까 일부러 저 보란 듯이 저러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와인만 마셨고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며 그래도 소영이와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하여튼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남친이 저에게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있었느냐 물었죠. 저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좀 유치해서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랬다. 오늘 고마웠다 정도로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소영 씨라는 친구는 성격 엄청 밝더라. 네일샵 한다고 했나? 손님 많겠네. 워낙 싹싹해서. 참, 소영 씨가 자기 눈썹 시술도 한다던데 남자 눈썹 전문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 자기 화장실 갔을 때 내 눈썹 보면서 반영구 눈썹 시술 필요하면 자기한테 연락 주라고 명함 주던데. 명함까지? 참나. 그래서 받으러 가게? 제가 삐딱하게 나오자 남친도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가지 말까? 아니, 마음대로 해. 들어보니까 실력 좋다고 하더라. 가서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저는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소영이가 하는 짓이 너무 얄밉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눈썹 하러 가지 마라. 그렇게 유치하게 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다만 앞으로 더욱 거리를 두고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저도 소영이에게 이래저래 많이 쌓였던 거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퇴근 후 남친의 집에 가 있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친 집으로 가 있었어요. TV를 보며 기다리다 보니 잠이 좀 오더라고요. 최근에 야근을 많이 했더니 피곤이 쌓인 것 같았죠. 남친은 1시간 정도 뒤에 올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베개 가지고 와 소파에서 한숨 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베개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나오려는데 문득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남친 방에는 서랍이 하나 있는데 우편물 하나가 들어가다 말고 반만 꽂힌 채로 서랍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우편물을 서랍 안에 넣어주려고 무심코 서랍을 열었는데 그 우편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물을 집어든 저는 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우편물은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였거든요. 법원 등기가 왜 있지 생각하며 고심 끝에 그 내용물을 꺼내어 보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이미 뜯어봤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종이를 꺼내서 바로 펼쳐본 거죠. 그런데 그 등기를 본 저는 갑자기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고 손에 힘이 풀려 들고 있던 종이를 다시 떨어뜨리기까지 했죠. 심장이 정말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생각만 들고요. 저는 허겁지겁 다시 등기를 들어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등기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충격이었죠. 저는 너무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고 일단은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를 서랍에 넣어두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 폰으로 등기 내용을 찍었어요. 혹시나 해서요. 그리고 가방을 챙겨 다급하게 남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아까 찍어온 등기 내용을 보고 또 봤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충격이었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친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에 왔는데 제가 없으니 전화를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전화를 받을 경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톡도 다 무시했습니다. 눈앞이 컴컴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고요. 그 후로 그 등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고 난 뒤 남친과 헤어짐을 결심했습니다. 다만 등기를 받네 어쩌네 그런 얘기까진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조용히 헤어져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남친 연락을 모조리 피했었습니다. 남친과 헤어질 결심은 했는데 문제없이 헤어질 방법을 고민했죠. 요즘 말로 안전이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 안전이별을 해야 할까 그 생각을 하며 저는 한동안 남친의 연락에 잠수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할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남친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톡이 왔습니다. 이렇게요. 갑자기 잠수 타고 연락 끊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너 진짜 최악이다.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하고 풀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잠수 타면 그만이야? 나는 네가 최고의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니야. 너는 최악 중에 최악이고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너밖에 모르는 인간인 것 같다. 다른 남자 생겨서 이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만 만나자. 나도 너 같은 여자는 딱 질색이니까. 라고요. 남친이 먼저 저에게 이별을 고한 겁니다. 그 이별톡을 받아드는데 제 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다행이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끝났구나였고 또 하나는 지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나만 원망하는구나 싶어서 기가 막히기도 했죠. 저는 그 톡에 알겠다고 답장을 하려다가 그것도 말았습니다. 그냥 계속 잠수를 타는 게 낫지 괜히 어설프게 답을 하면 더 대화가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 남자와 하루아침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너무 충격이라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가슴속에 품어두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제 대학 친구가 저한테 황당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야, 미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너랑 헤어졌다는 전 남친 말이야. 그 셰프 한다는. 어, 그 남자랑 소영이랑 결혼한다던데? 뭐라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제 전남친과 소영이가 결혼을 한다며 SNS에 반지 사진 올리고 웨딩 촬영 사진까지 올리고 결혼식 날짜까지 올려놨다는 겁니다. 저랑 헤어진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그렇단 말인즉슨 그 전에도 전남친과 소영이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저랑 만나고 있을 때도요. 너무 기막힌 일이라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친구들은 소영이가 네 남친을 뺏은 거냐고, 그래서 네 결혼이 엎어진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 때문은 아닌데 시기를 보니 둘이서 바람핀 건 맞는 것 같다고 그랬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소영이 걔 미친 거 아니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에도 소영이가 제 뒷담을 엄청 하고 다녔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지를 따라했다면서 저보고 음흉하다고 하고 다녔대요.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오히려 그 반대 아닌가? 소영이가 맨날 미래 따라오고 다니던데 싶었다는데 어쨌든 차소영은 그런 식으로 저를 욕하고 매도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랑 저랑 친구라는 관계였는데 저한테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못됐더군요. 하여튼 제 전남친과 차소영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기분도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가라앉고 나니 오히려 차소영이 불쌍하더라고요. 차소영은 제가 왜 전남친과 헤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를 테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였습니다. 저는 자주 가는 카페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차소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카페의 민트라떼를 좋아했는데 차소영은 그것마저도 따라했거든요. 제가 그 카페를 좋아하니까 본인도 그 카페를 좋아한다면서 단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다 좋아하는 카페와 커피 취향까지 다 따라하는 지독한 인간이었죠. 하여튼 저는 그 카페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차소영을 본 겁니다. 얼굴만 봐도 기분이 확 잡치더라고요. 그렇게 쌩까고 커피 주문은 앉아있는데 제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오랜만이다 하면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말 걸지 말래? 우리 이제 그런 사이 아니잖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왜 아닌데? 몰라서 물어? 그러면서 앉으라는 말도 안 했는데 제 앞에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부러 반지를 보여주듯이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내가 민구 씨랑 결혼한다는 얘기 들었나 보구나. 그래서 많이 속상했나 보네. 속상하다기보다 어처구니가 없지. 친구 남자친구 뺏어서 결혼이라니. 나 너한테 좀 물어보자. 너 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내 거 다 베끼고 따라하고 훔치고 싶어해? 예전에는 옷이며 화장품이며 음악 듣는 취향까지 따라하더니 이제는 남자까지 뺏고 싶디?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정말? 그 말에 차소영은 찔리기라도 한 듯 더 크게 웃더라고요. 미래야, 정신 좀 차려. 너 그거 도끼병이야. 네가 뭔데 내가 너를 따라하겠어?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뭐라고 나를 자꾸 따라하냐고. 너는 네 게 없니? 너도 네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네 취향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나를 따라하다 못해. 이제는 남의 약혼남까지 뺏느냐고. 너 그거 정신병이야. 정신병? 어이가 없다. 야, 정신병은 너지. 내가 전에 말했지만 네가 무슨 엄청 예쁘고 잘난 연예인이야? 인플루언서 그런 거라도 돼? 내가 따라할 사람이 없어서 널 따라하겠니? 작작 좀 해라. 너만 빼고 다 알아. 다른 애들도 네가 나 따라한다는 거 다 알고 너 징글징글하대. 그리고 이제 하다 내 남친까지. 제 말에 소영이는 발끈하더군요. 누가 그래?
내가 너 따라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민구 씨랑 헤어졌잖아. 민구 씨 네 남친 아니야. 민구 씨 너 싫대. 네가 갑자기 잠수 타고 책임감도 없이 마음대로 사라졌다며. 네가 갑자기 잠수 타고 책임감도 없이 마음대로 사라졌다며. 너 최악이래. 네 얘기하면 치를 떨더라. 네가 그따위로 해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너 그때 나한테 그랬지? 민구 씨랑 나랑 먼저 소개팅했어도 잘 안 됐을 거라고. 무슨 자신감이니? 민구 씨한테도 너보다는 내가 훨씬 매력적이라는데?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민구 씨랑 너랑 헤어지자고 카톡 보냈다는데 너 왜 그거 답장도 안 해? 민구 씨한테 무슨 미련이라도 남았니? 그런 거라면 그만해. 민구 씨 너한테 미련 하나도 없고 오히려 너무 싫다고 하니까. 그러길래 저는 너무 가짜라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뭐가 웃기니? 너 많이 가져. 조민구 한 트럭으로 너 다 가져. 미련이라고? 아니, 걔랑 어떻게 헤어질까 고민하던 차에 네가 쓰레기 잘 수고해줘서 나는 오히려 고맙더라. 나 따라하고 내 취향 훔치던 네가 하다하다 내 남친까지 훔친 모양인데 잘 됐어. 조민구 데리고 가서 잘 살아봐. 결혼식도 꼭 하고. 내가 축의금은 못 보내지만 결혼식은 잘하라고 기도해줄게. 저는 콧방귀 끼고 제 커피를 들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소영은 제가 조민구라는 인간 쓰레기를 버린 건데 그런 쓰레기를 부랴부랴 주운 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 쓰레기를 쟁취했다고 믿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생각해라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 둘은 예정대로 결혼도 했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반년도 안 돼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소영이랑 조민구랑 벌써 이혼 얘기 오가는데 조민구가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니까 차소영이 가게까지 닫고 집 나가서 야반도주 했다는 얘기를 말이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차소영도 그 사실을 다 알았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 등기의 비밀을요. 제가 조민구 집에서 봤던 그 등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면요. 바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구남친인 조민구는 과거에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았던 무려 범죄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였던 거예요. 제가 그때 찍어온 등기 사진으로 추후에 알아보니 성범죄자들은 신상 정보를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되고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내용을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벌금이 나온 거였습니다. 게다가 알아보니 단순 성매매나 가벼운 통매운 같은 걸로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까지는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구남친이었던 조민구는 꽤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를 저질렀던 성범죄자였던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건실한 약혼남이 사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였다니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헤어짐을 생각했는데 동시에 이런 무서운 인간하고 무사히 헤어질 수 있을까 안전 이별까지 걱정해야 했던 겁니다. 저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조민구는 차소영이랑 이미 바람을 피고 있던 관계였던 거죠. 아마 그 둘은 제가 차소영에게 조민구를 인사시켜줬을 때 그러면서 눈썹 시술을 받니 어쩌니 할 때부터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차소영은 저한테서 조민구를 뺏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제가 버린 쓰레기를 좋다고 가져간 거였습니다. 쓰레기도 보통 쓰레기가 아닌데 말이죠. 하여튼 둘은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이혼 얘기 오가고 그 사실이 조민구네 가게에까지 알려지면서 조민구도 일하던 레스토랑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소영은 이혼 요구하는데 조민구가 이혼 못한다고 버티니까 결국 야반도주까지 했다고 하고요. 제 예상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도망갔구나 싶더라고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소영하고도 완전히 인연을 끊었고 더 이상의 소식도 못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전학 와서 낯설어 하던 저에게 말을 걸어준 차소영. 그때의 그 고마움으로 인연을 이어갔는데
어쩌면 그때부터 차소영은 저를 이용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를 왜 따라하느냐고 거품 물고 난리쳤지만 이상하리 많지 제 모든 것을 따라하고 훔치고 싶어 했던 차소영. 하다하다 제 인생까지 훔치고 싶어 했던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인간이었죠. 더불어 성범죄자라는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려 했었던 조민구.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소름 끼칩니다. 차소영은 제 것 따라하다가 제가 버린 쓰레기까지 잘 수거해줬고 덕분에 안전 이별했으니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차소영과 조민구 생각만 해도 진짜 신물나는 악연들인 것 같고 살면서 다시는 그 어떤 일로도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저도 사람 보는 눈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